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HJ중공업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중대재해 발생 공시가 있었죠. 악재 공시가 뜬 것 때문에 음봉이 좀 커졌고, 기존에 제가 한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설정을 드렸었는데, 어제 음봉의 아랫꼬리 부분이 살짝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에 24,000원으로 박스권 하단을 조금 넓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당 공시는 어제 5시 44분에 오후 늦은 시간에 나왔고요. 중대재해 발생인데 사망사고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져서 깔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작업자가. 30분 차트로 어제 파동을 보시면은 NXT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내렸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V자 반등해서 현재 30분 봉상 5위평과 22평이 한 점으로 모였는데요. 자, 여기서 분기점입니다. 위로 갈지 아니면 아래로 갈지. 현재 시간 오후 1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장중 장세 파악 먼저 해볼게요. 체결강도 조회 보시니까 77.04, 소폭 약세장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V자 반등해 가지고 체결 강도가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특별히 가중치는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프로그램은 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저점은 지켜주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호가 잔량으로 시장 심리를 보니까 매도 호가 총잔량보다 매수 호가 총잔량이 다소 많은데요. 시장 심리는 거의 보합권입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살짝 하방이 우위인 상태. 요거는 근데 장중에도 바뀔 수가 있어서 이 정도 차이면은 많이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정리를 해보자면 25,350원이라는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장중 장세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체결 강도는 소폭 약세였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호가 잔량으로 시장 심리를 보니까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지금은 현 주가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장세는 아니다. 지금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제가 아까 전에 박스권 하단을 24,000원으로 재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4,000원의 의미는 5주 이평선이랑 20일 이평선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리고 주요 파동상 돌파된 박스권의 상단이기도 하고 최근 박스권의 하단이기도 합니다. 제가 차례대로 좀 보여드리면요. 현재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정배열 관계에 있으니까 23,800원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20일 이평선, 자 여기는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 5주 이동평균선을 보자면 5주 이평선은 20주 이평선과 역배열 관계에 있어요. 근데 어차피 주가가 5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쌍바닥을 만들고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 앞전에 있었기 때문에 역배열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밀렸을 때는 5주 이평선을 찍고 다시 오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번 주에 5주 이평선을 찍었죠. 현재 5주 이평선은 24,300원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이랑 두 개를 평균을 내보면은 24,000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주요 파동상 돌파된 전고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횡보를 그릴 때 박스권 상단이 있어요. 바로 여기 이런 자리들, 그쵸? 여기가 전부 다 24,000원 인근인데 최근 파동에서 24,000원 위로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4,000원 지지라인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돌파된 주요 전고점은 다시 지지라인이 되죠. 그래서 제가 24,000원을 지켜주기만 하고 있으면 괜찮다, 이런 표현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처럼 주가가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그릴 때 이런 이동평균선 돌파를 매매 신호로 삼으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격도도 많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만약에 어저께 이평선이 하향 돌파됐으니까 매도로 대응했다고 하면 오늘 바로 반등하죠. 왜 그래요? 21 이평선이랑 너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하향 돌파된 가격이 바로 또 박스권 하단이라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수들은 주가가 횡보하거나 이격도가 많이 좁혀졌을 때는 이동평균선 돌파를 매매 신호로 삼는 게 불리한 전략이 된다는 걸 아니까 대부분 박스권 상하단을 이용한 단타 전략, 이런 걸 할 게 아니라면 아예 관망하시다가 박스권 돌파 대응을 합니다. 바로 위에 매물대도 있는데, 자 이런 라인을 돌파할 때는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좋겠죠.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는 거죠. 돌파 매수. 이런 전략이 아니라면은 박스권 하단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집, 이런 전략이 좋을 때가 많겠죠. 보통 돌파 매수는 바로 올라가니까 빠른 시일 내에 큰 수익을 올리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매집은 천천히 매매하는 방법인데, 해당 종목의 중장기 전망이 괜찮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가능한 전략이에요. 근데 HJ중공업은 중장기 전망이 분명 좋으니까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죠? 최근 세력들 매매 동향을 보면요. 5거래일 내에 주로 27,050원에서 26,800원 이런 데서 주로 파란색 라인이 많이 잡히는데, 주가가 5일선 밑에 있을 때는 세력들의 집중 매도 평단가를 한번 잡아보는 게 좋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25,900원이 나오는
나오는데요. 25,900원은 이 까만색 라인이고 그 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장중에 짧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장 장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합권을 계속 보이고 있는 이유는 위로는 5일선 25,900원 저항을 받으면서 아래로는 24,000원 지지를 아주 좁은 폭에서 또다시 받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주가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J중공업 전체적인 큰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주 조정받는 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J는 주가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제 악재 공시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린 것 같으니까 바로 양봉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요. 이 종목의 주가는 관리되고 있다. 즉 세력들은 HJ중공업을 크게 떨굴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매수하고 있죠. 프로그램 매매는 주로 외국인들이 하는데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요즘 HJ중공업 공매도 잔고 추이를 보시면요. 이미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게 보이시죠? 3개월 내에 공매도 잔고가 최저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차 거래 추이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 대차 잔고가 마이너스가 자주 찍히면서 계속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시더라도 어저께까지 확인해 보면은 공매도 매매 비중이 한 1%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여러모로 봤을 때 공매도 잔고하고 대차 잔고가 동시에 내려가면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70% 이상 확률로 주가는 결국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지금 공매도 매매 비중도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왜 공매도 세력이 HJ중공업에 관심이 없을까? 결론은 하나죠. 주가가 별로 안 내릴 것 같으니까 공매도 세력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HJ중공업 추세 분석을 해보면은 일봉상 단기 추세, 지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봉상 중기 추세는 하락 추세를 가리키고 있긴 한데 최근에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저점은 높이고 그 다음에 고점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기존에 조정 파동이 나올 때요. 하락 1파, 2파, 3파가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하락 3파가 다 나오고 나니까 주봉 차트상 20주 이평선에 딱 걸렸고요. 여기서부터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고점을 높이고 올라왔다. 이 부분이 긍정적인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여전히 기술적 분석에서는 쏠쏠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 때는요. 대체로 오른쪽 바닥에 거래량이 많은 게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거래량이랑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면 좌측 바닥을 만들 때보다 우측 바닥을 만들 때 거래량이 많았죠. 이렇게 움직였으면 괜찮은 거예요. 다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5주 이평선과 20주 이평선이 계속 역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직선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정도 5주 이평선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갈 가능성이 높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여기 또 저항 라인도 있고 매물대도 있고 하니까요. 실제로 이번 주에 이렇게 5주 이평선을 찍었으니까 이제부터 오를 차례가 아닐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 차트로 장기 분석을 해보시면요. 슈퍼트렌드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는 상방이고 OBV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죠. 근데 주가는 최고점 대비해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OBV가 먼저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이 종목에 서둘러 먼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멀지 않은 미래에 세력들의 힘으로 주가는 최고점이었던 34,350원 결국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4,350원 위에는 전고점도 없고 매물대도 없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주가는 계속 바닥권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라인이 돌파되고 나면은 이 위에서부터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고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마 무릎이 될 겁니다. 장기 1차 목표가는 제가 1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라인 연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이에요. 주가 장기적으로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전년도에 역대 최대 수준 거래량 터뜨렸고요. 주가의 평균적인 변동 범위를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만큼만 올라와도 주가 17만 원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현재 주가가 2만 5천 원에 머무르고 있는 HJ중공업 앞으로 갈 자리가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주주 여러분들은 HJ중공업 모든 물량을 17만 원까지 다 끌고 가시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부 물량만 소액만이라도 그쵸? 따로 빼놓으시고 얘는 그냥 묵혀두는 전략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샀다 팔았다 단기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면 나이스한 매매가 가능할 거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30분 차트에서 5위평과 22평 사이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끝에서 양봉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25,900원이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잖아요. 여기는 5일 이평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력들의 집중 매도 평단가기도 합니다. 현재 30분 봉상 62평이랑 122평이 여기 있는데 주가가 혹시 25,900원까지 올라오면은 장중에 한 번 정도 짧게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중 단타 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HJ중공업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중대재해 사고 발생 공시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에서 하방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고요. 그래서 박스 권역을 기존에 25,000원에서 27,000원이 아니고 24,000원에서 27,000원으로 조금 확대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24,000원을 지금처럼 잘 지키고만 있어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이고요.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31,300원은 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 주가가 이 위로 올라와야만 중기 추세도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세력들은 최근 장 25,900원에서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장중에 잠깐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방마디가 22,000원은 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이에요. 주가가 22,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 HJ중공업 단기 추세도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HJ중공업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HJ중공업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HJ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DYP 보시겠습니다. DYP는 제가 1월 13일 화요일에 저녁 7시 11분쯤에요. 내일장 급등주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요. 29.90% 아래 꼬리는 달았지만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대창 보시겠습니다. 대창은 제가 1월 5일 월요일에 내일장 급등주 다섯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 보니까 종가는 9.57%, 10%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고점은 20.25%까지 올랐었는데 30분 차트로 보니까 장중 고점 20% 정도 가격을 두 번 터치했었네요. CI테크 보시겠습니다. CI테크는 제가 1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14분쯤에 여러분께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단 한 종목을 CI테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인 1월 5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종가는 24.55% 급등에 성공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5,000%나 터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중 고점은 29.97%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네요. CTR 모빌리티하고 형제 엘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3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날 보락은 그냥 강보합권으로 끝났는데 CTR 모빌리티랑 형제 엘리트는 거의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CTR 모빌리티 종가는 26.39%고요. 장중 고점은 28.74%. 거래량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 전일 캔들의 윗꼬리 부분을 메꾸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장중 급등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결국 종가상 올라가길래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윗꼬리를 메꾸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 엘리트 보시겠습니다. 형제 엘리트는 뭐 너무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29.86% 종가 고가 상한가로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쉽게 상한가를 갔죠? 이거 더 가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사마페인트 보시겠습니다. 사마페인트는 제가 12월 17일 수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DCM이랑 사마페인트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이튿날 18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30% 꽉 채운 상한가 종가 고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장중 체결 강도가 강할 때나 예를 들면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일 때 이럴 때 대응하시면 좋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마페인트는 아침에 9시 1분에서 2분으로 넘어갈 때 체결 강도가 100을 넘기 시작했고요. 그쵸? 그리고 9시 36분에서 37분으로 넘어갈 때 체결 강도가 10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9시 3분쯤에 이 캔들에서 진입이 가능했을 거고, 그 다음에 9시 36분 이후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시가 갭이 4.75%였거든요. 이 갭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더라도 한 30분 만에 25% 정도 수익 나는 짜릿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었겠죠. 한화 갤러리아 보시겠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저녁 때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 이튿날 차트를 보니까 30% 종가 고가 상한가로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은 4000%나 터졌네요.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2025년도 12월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지난 11월 28일에 템베거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해당 내용 눌러보면 제형 솔루텍, 동양고속, DIC, 고형 총 4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제형 솔루텍은 월봉 캔들로 12월 한 달 동안 144.84% 올라왔습니다. 제가 11월 28일에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거의 2.5배 정도 올라왔다. 한 달 동안 간 것 치고는 성공했죠. 다음에 동양고속 보겠습니다. 동양고속은 412.61% 올라왔는데 월봉 캔들의 고점은요 1100% 넘게 올라갔었어요. 얘는 템베거를 벌써 달성을 해버렸어요. 한 달 만에. 고터 재개발 이슈로 묶이면서 12월 한 달간 아주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11월 28일에 14,280원 할 때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혹시라도 담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한 달 만에 172,800원까지 템베거 수익을 맛보는 짜릿한 경험도 한번 해보실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DIC 보시겠습니다. DIC는 한 달 동안 58.64% 올라와서 이것도 첫 달 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고형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12월 월봉 캔들의 고점은 27.85%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살짝 조정권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1월에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성공적이었고, 특히 동양고속은 한 달 만에 템베거를 달성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템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템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